시그마 라디오 시작합니다. 함께여서 고맙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한 시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돌아보면 우리는 비슷한 거 하나 없지만 이렇게 노래할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해. 안녕하세요. 시그마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의 오프닝 겸손의 공방의 친구 듣고 오겠습니다. 철부지처럼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때로는 흔들리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오늘도 행복하자. 힘든 하루 끝에서 투정만 부리다가도 너의 눈을 볼 때면 뭔가 사라지는 것 같아. 오랜만에 만나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친구라는 이름은 나를 가득하게 만들어. 수많은 길이 있고 다른 하루를 살지만 철부지처럼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때로는 흔들리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오늘도 행복하자. 여러분들은 친구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만남 중 가장 큰 부분이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친구 관계는 즐거울 때가 많지만 어렵기도 하고 힘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런 친구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언들을 준비했는데요. 이 명언을 듣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명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명언이죠?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라는 명언입니다. 저도 그 명언 들은 적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이 명언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만남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더더욱 와닿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명언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미를 말할 수 없는데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친구 관계 하면 이 명언이 제일 떠오릅니다. 소희 씨는 어떤 명언이 생각나나요? 저는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안다라는 이태백의 명언인데요. 이 말을 듣고 진짜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 옆에 있어준 친구야말로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명언도 있죠. 친구 관계는 유리장식물과 같다. 한번 깨지고 나면 원래대로 돌리기 힘들다. 바로 찰스 킹슬리의 명언입니다. 그쵸. 정말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친구 관계가 한번 깨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정말 힘들죠. 그 과정에서 그냥 깨질 수도 있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런 친구 관계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고 힘들기도 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 친구 관계를 통해 만남을 이어가는 것에서 많은 것을 배우죠. 또 이런 명언도 생각나네요. 리즈 카펜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편도 내 적도 아니다.
또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거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다. 저도 그 생각을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의 명언 중 벤자민 플랭클린의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 천천히 라는 명언과 라와나 블랙웰의 단지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우정을 키우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명언이 있죠. 명언을 들을수록 맞아, 이게 맞는 말이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 명언을 들으시면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책 소개 시간입니다. 친구 관계와 관련된 수많은 책 중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뭐죠? 바로 김신회 작가님의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관계와 친구들에 대해서 작가의 경험과 따뜻한 한마디가 담겨있는 에세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책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가지고 따뜻한 한마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특히나 친구나 관계 면에서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관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말과 조언을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조용히 혼자 책을 읽으면서 다시 돌이켜보고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앞으로의 친구 관계에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연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랑 싸우고 갑자기 인간관계가 힘들어졌어요. 낯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어려워서 개강하고 친구들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데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만나기 전에 카톡이나 DM으로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났을 때 덜 어색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수업인 경우에는 뭐 물어봐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서 과제 얘기를 하다가 이어나가는 거죠. 좋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주변의 친구들에게 군대 갈 시기가 다가오고 점점 친구들이 사라지니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친구들의 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못 나오고 면회도 불가능해서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더운 여름에도 힘을 내서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웃는 얼굴로 친구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저는 특히 군인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휴가도 없이 힘든 시기에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도 코로나가 끝나고 웃는 얼굴로 볼 수 있길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에 고마운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소중한 친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경우가 있어 소홀한 점이 생겨 생각이 많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에 주변 지인 모두에게 고마움의 표현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사연을 적습니다. 너무 익숙하다고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말 너무 공감이 가네요. 오늘 소중한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카톡 한번 보내봐요.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딱히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좋았던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한 개만 뽑아보려고 한다면 한 명의 친구와 밤을 새워 나눴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때는 고3 한창 수시 입시를 준비할 때였는데요. 이때 유독 힘들잖아요. 고3이 정말 제 인생에서 제일 고비였는데 그때 뭔가 가만히 이 우울감을 달래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저희 집으로 부르고 제가 직접 파스타를 만들어서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가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게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이 이때 제일 공감되었던 것 같아요.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저는 제일 힘든 시기에 친구와 같이 이겨내는 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요.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 가끔 연락하는 친구 10명이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성공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런 친구인 만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봐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6살 평범한 백수인 익명입니다. 저는 친구를 사귀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유독 제가 유난히 소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다 같이 해서 한번 스키장에 놀러 갔던 경험이 있어요. 이때 만났던 친구인데 나이는 저랑 같고 어머니 친구분의 따님이셨거든요. 생긴 것도 자세히 보면 저랑 비슷하게 생겨서 처음에 조금 놀랐어요. 눈매가 나랑 비슷하다고 제가 맨 처음 말을 걸었더니 웃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스타트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은 딥한 이야기를 그 친구랑 처음 만난 날 숙소에서 나눴던 것 같아요. 이때 괜찮은 느낌으로 저한테 남아있더라고요. 지금은 비록 그 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내진 않지만 문득 궁금해서 소식을 묻곤 해요.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들으면서 제일 행복했던 그 친구의 말은 나는 네가 죽을 때까지 행복했으면 좋겠어. 분명 슬퍼할 날도 있겠지만 그런 날도 길질 않길 바라. 였습니다. 처음 만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해서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저에겐 꽤 괜찮았던 순간이었답니다. 와, 나는 네가 죽을 때까지 행복했으면 좋겠어. 분명 슬퍼한 날도 있겠지만 그런 날도 길지 않길 바라라는 말. 진짜 좋은 말이네요. 진짜 좋은 친구를 사귄 것 같아요. 처음 만나서 이런 멋진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만큼 그날 밤의 대화가 서로에게 좋은 마음이 줬나 봐요. 가끔 소식을 묻는 좋은 사이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은 대인관계 정립이 잘 안 되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익명입니다. 저는 제가 친구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라는 것은 즐거움을 같이 즐길 사람, 즐겨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의 감정이거든요. 제가 어쩌다 보니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해져서 유독 더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진 제가 그럴 친구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의 성격 문제 같아서 한 번은 진짜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스쳐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제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제가 저를 조금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조금 많이 어렵지만 주변에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점점 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노력해 보려고요. 이렇게라도 사연을 털어놓으니 힘이 납니다. 저 힘내볼게요. 아자자! 친구 관계는 누구에게나 힘든 법이에요. 가끔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날 인연은 꼭 만나게 된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신의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힘내세요. 아자아자.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에타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친구가 남자친구랑 안 좋게 끝나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이후로 연락은 없고 자기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구독 좀 이런 말만 하고 끝나고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면 먼저 연락은 안 해줘요. 손절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거는 딱 제 생각이고,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데,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친구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이어지지 못할 인연은 끊어지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생각? 저는 사연자님의 고민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레 연락을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간간히 연락 오면 받아주고 하는 친구 관계로 유지를 하거나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에 맞게 행동을 한다면 나중에 후회를 덜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학년 신입생입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째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도 거기에서 알바를 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알바를 하게 된 계기가 친구가 사장님께 추천해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바를 당장 그만둬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일단 용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제가 너무 나태해지는 게 싫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신적, 물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강의를 듣는 것에 있어서 녹초가 된 상태로 들으니 집중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너 오래 할 수 있다고 사장님께 말해드렸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어떡하라고? 심지어 사장님은 돈도 더 써가면서 알려주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점은 제가 잘못하였지만 오래 알고 지낸 제가 아닌 몇 달 지낸 사장님 편을 드는 친구에게 조금 섭섭합니다. 사장님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의 성격이 불같아져서 어떻게 말을 하고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에 알바를 같이 하던 언니가 며칠 안 나오고 그만두겠다고 말해서 사장님께서 고소한다고 말하면서 화를 크게 내신 적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무섭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 무서우시네요. 사연자님이 알바를 그만두게 된 이유를 사장님께 잘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자신이 힘들면 친구 관계조차도 이어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께도 다 설명을 드리고 친구분께도 자신의 심정을 말하면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친구 관계란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더 많죠? 친구 관계가 어렵기도 하지만 가져다주는 경험과 배움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관계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시그마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그마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을 시그마 인스타그램 DM이나 1대1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